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사실 최근 이슈가 헌법 개정에 대한 토지 공개념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그 주택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토지 규제가 심한 국가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개발하려고 하면은 정말 여러 정책과 주택과 수자원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지과 여러 과들의 승인을 거쳐져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설 관련돼서는 상당히 규제가 심한 국가입니다. 이미 토지 공개념이란 개념은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심한 국가들이 없다. 이건 거의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만큼 토지 개발 규제가 많은 국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 개발을 하시는 분들, 시행을 하시는 분들, 건설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글쎄요, 왜 토지 공개념이 이렇게 이슈화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갸웃합니다. 다만 제가 아포유를 운영하면서 헌법 개정을 논했어요. 저는 토지 공개념은 오히려 논하지 않았어요. 아포유에서 헌법 개정이 여러분의 재산에 미칠 영향을 갖다가 좀 사전에 좀 의향조사를 하고 이번 헌법 개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전 설문조사와 그리고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방송을 갖다가 이번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짚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방송을 위해서 일단 JTBC 뉴스를 갖다가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JTBC 뉴스가 좀 많이 편향적이에요. 많이 좀 편향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JTBC 뉴스 이게 팩트체크인가요? 팩트체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송 먼저 보시죠. 일단 방송 JTBC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 토지 공개념이 나왔던 원인에 대한 거는 사실상 좀 추미애 대표가 좀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했던 사안은 있었습니다. 그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헌법 개정하고는 크게 맞물리는 게 없는데 추미애 대표의 기존 발언이 좀 상당히 좀 강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 개정에서 다시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헌법 개정이 그렇게까지 토지 공개념을 이슈화 시킬 정도의 개정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닌데요. 추미애 대표가 왜 그렇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이 헌법 개정안은 발표가 정부에서 좀 일부러 좀 질질 끄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론을 갖다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살짝 던져본 게 아닌가. 일부러 자극적으로 던지면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부분을 갖다 체킹하기 위해 유의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JTBC 방송을 보면서 그 토지 공개념 그리고 헌법 개정 어떻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인가? 오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이건 토지 공개념을 다룬 오늘자 언론 보도 내용들입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가 있는 나라는 잠비아뿐이다. 헌법에 도입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오대영 기자, 청와대가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바꾼다고 한 거죠? 현행 헌법은 토지 공개념을 두 개 조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23조 3항인데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2조입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그동안 없던 개념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비판을 하던데 이게 이미 있던 개념인 거군요. 네, 이번에는 오늘 공개된 대통령의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3항이 24조 3항으로 또 122조는 128조 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28조 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공개념 조항이 2개에서 3개로 늘었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사회주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도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들도 오래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토지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공동재산 또는 기타 공공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 헌법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남용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개념이 20세기 초에 정립됐다는 게 헌법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네, 보면 독일은 공동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방송을 끊고요. 방송을 끄는 것은 지금 JTBC의 보도가 좀 약간 오해의 소지를 갖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헌법을 갖다가 토지 규제를 위한 헌법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팩트체크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독일의 경우 토지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공공재산 전환될 수 있다. 이 부분 상당히 강력하다. 지금 아나운서조차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현재 지금 개정 전 기준으로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헌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독일 헌법 직접 가져왔고요. 독일 헌법 Article 15 Land, Natural Resource and Means of Production may for the purpose of socialization be transferred to public ownership or other forms of public enterprise by a law that determines the nature and extent of compensation. 자, 제 영어 발음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돈이 없어서 어학연수를 못 다녀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바로 언급한 내용 JTBC에서 언급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JTBC에서는 생략된 내용이 있죠. 보시면은 by a law that determines the nature and extent of compensation. 자, 보시면은 보상에 대해서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법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수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재산권 수용. 자, 독일에는 이런 헌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을 보시면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독일 헌법하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독일은 토지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산권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독일에서는 토지에 한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이란 범주로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독일 헌법도 지금 보시면은 Article 15 Socialization이라고 해서 사회화라고 해서 상당히 강력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3항의 토지 수용, 재산권 수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독일의 이 헌법이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이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좀 더 강력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토지 수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택지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신도시 토지를 갖다가 함에 있어서 그때 다 국유지가 아니죠. 민간 땅을 수용을 하는 절차를 거치죠. 신도시만이 아니에요. 산업단지들 개발할 때
하다못해 뭐 원자력 발전소 산업 기관을 갖다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때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이게 뭐 독일의 헌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헌법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아니고요. 이탈리아도 언급됐으니까 마저 언급할게요. 지금 이탈리아 여기서 보시면요. 법률로 토지 사유에 의한 제한,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JTBC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자면 법률로 토지 사유에 대한 의무, 제한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 토지 사유에 대한 제한. 뭔가 토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뭐 3,000 스퀘어미터 이상 가질 수 없다. 뭐 그런 제한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역을 갖다가 제한이 아니라 제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탈리아 헌법 Article 44를 갖다 보게 되면요. 인용한 부분 The law imposes obligations and constraints on private ownership of land. 이 부분인데요. 제한을 해석한 부분이 constraints입니다. 이 constraints를 보시게 되면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제한, 제약 뭐 다 가능합니다만 제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뭐 땅을 갖다 얼마나 갖는 범위를 갖다가 한정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용을 갖다가 제한하는, 제약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농지에 아파트를 갖다 짓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을 갖다 제약한다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맹지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또한 일종 일반 지구 지역에다가 뭐 50층짜리 빌딩을 못 짓고요. 뭐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은 더 재밌어져요.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투기 억제 이후에 토지 사용 규제, 적절한 기준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사용을 규제한다? 이 부분도 뭐 Article 47, 뭐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토지 사용 규제라는 게요.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토지 사용 규제에 대한 것이 수엘로 루르스티코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역 수엘로 루르스티코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농지에 어떠한 건축물도 지을 수가 없죠. 여기 토지 사용 규제,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사용 규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엘로 루르스티코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도 수엘로 루르스티코도 사실상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도시개발계획상, 스페인의 도시개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수자원 시설, 발전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규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긴 했지만 사실상 투기 억제라는 부분보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지 이게 뭐 지가의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의 규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탈리아 토지 사유에 대한 의무 제한 부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토지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국가예요. 그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는 어딜 가나 대부분이 다 유적지예요. 땅을 파면 유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심한 국가고 사실상 이탈리아는 그 어딜 가나 어딜 파나 로마 유적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이탈리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스페인에 대해서도 놓친 부분이 스페인도 건축 허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건축 허가 절차하고 비슷한 절차인데 스페인도 건축 허가 절차가 약간 까다롭고 복잡합니다만 우리나라보다 결코 복잡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개발이 복잡한 나라는 거의 없다. 손에 꼽을 정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의 외국 건설회사가 진입을 못할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외국 건설회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빌딩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우리나라 토지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에 있다. 전 세계 어느 헌법을 가져와 보더라도, 전 세계 어떤 법률을 가져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다 그것들을 보완하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공개념의 수준이 OECD 최상단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만큼 개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포유 카페에서도 제가 이슈화를 시켰던 게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게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럼 각설하고 JTBC 방송 마저 좀 더 보시면서 제가 보완 설명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동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우리나라는 1962년 개헌 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5.16 뒤입니다. 그리고 1972년에 유신 헌법에서 더 확대가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세율이 높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때문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헌법적 논란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포유 카페에서 이미 언급해 드린 부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토지 초과 이득세, 특치 소유 상한제가 헌법 불합치 위헌을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 예측함에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놓치고 가게 되면은 좀 지금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못 짚고 가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노태우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노태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된 분입니까? 주택 200만 호를 갖다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으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왜? 전두환 대통령 때 너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공약에 실천하신 분입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라는 부분이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부분이죠. 뭐 일산이라든가 아니 성남, 분당 아니면은 뭐 안양, 이 삼본도 일기 신도시죠. 안양, 평촌, 뭐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개발됨에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는 어마어마한 토지 수용을 갖다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 수용이 원만했느냐? 결코 그럴 리 없죠.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개발하는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든 토지가를 싸게 받길 원하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세가 좀 더 높게 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토지 개발을 갖다 진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토지를 최대한 싸게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 초과 이득세, 특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조치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수용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법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이 당시에도 토지를 갖다가 어디가 신도시가 지정됐다라고 하니까 좀 지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정부의 지출이 높아지는 부분을 갖다가 세금으로 좀 보완하고, 그리고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는 저가에 수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률들인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좀 약간 무리수를 갖다가 두었다.
좀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다거나 토지 수용을 갖다 너무 저가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다가 막은 겁니다. 이거는 헌법에 불합치해, 이거는 위헌이야 해가지고 이 모든 절차를 갖다가 복구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문제가 이게 헌법 불합치가 돼버리다 보니 토지 수용을 당하신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야, 너희 너무 저가에 우리 땅 사간 거야. 우리 토지 때 더 보상해줘.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패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토지대가 상승했어요.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아닌 뭐 일산이라던가 성남이라던가 아니면 평촌이라던가 서울도 아닌 지역들의 분양가가 서울에 근접하거나 더 비싸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의 폭등은 사실상 주변 지역의 분양가, 입지가 더 안 좋은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지역이 자극을 받아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케이스죠. 자, 어쨌든 이 맥락을 갖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알고 있어야 제일 마지막, 이 방송의 마지막에서 핵심이 나오는데 그 핵심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저 방송 더 지켜보시죠. 논란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토지 재산권이 다른 재산권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는 가하지 않는 어떤 제약이라든지 그런 걸 가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토지 공개념의 명분 근거가 약하다거나 불명확하다거나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우리도 오랫동안 써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조항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설된 조항에 법률로서 한다 이런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유재산 제한 정도가 얼마나 강해질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념 공방에 치우쳐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아포유가 지금 JTBC 5대0의 팩트체크 덕분에 방송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가고 있었는데 JTBC에서 좀 팩트를 갖다 잘 잡아줬는데 약간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보다 좀 규제가 약한 것처럼 좀 약간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개발 규제, 그 토지 규제는 전 세계에서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상위 수준일 것이다. 뭐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상위 수준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시는 분, 시행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도시개발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99%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JTBC에서는 지금 좀 다소 중요한 부분을 갖다 너무 함축적으로 지나가 버린 게 있어요. 지금 신설조항 헌법 제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상당히 강력한 조항입니다. JTBC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 혼자서 국가 자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갖다 그냥 후루룩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헌법 밑에는 법이 있죠. 이 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이게 법이 발의되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밑에 시행령이란 게 있어요. 또 시행령 밑에 또 시행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시행령은요, 국회의 동의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시행령입니다. 물론 시행령이라는 것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시행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드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설 조항,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 국회에서 입법을 거쳐야만 국가에서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냥 막바로 국회 동의 없이 부동산을 갖다 규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 법령을 갖다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국회에서 위반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에 대해서 하위 부칙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바로 국가 임의로 무언가를 갖다 할 수 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번 법의 입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건너뛰고 국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바로 앞서 사례에서 노태우 정권 때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과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위법 사실들이 이 문구 하나로 다 정리가 일시에 다 돼버리는 거죠. 이게 유연히 앞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과세라든가 아니면은 토지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수용까지 해서 이거에 대한 유한 결정을 갖다가 헌법재판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정권 때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과도한 과세라든가 아니면 토지 수용에 대한 그 절차라든가 국가의 권력이 훨씬 더 막강해진다. 또한 이 막강해진 권력 자체가 국회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밖으로 벗어나 버리게 된다. 자,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지는 걸까요? 강해지는 걸까요? 이 문구 지금 뭐 헌법 곳곳에 뭐 여러 가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이게 맞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논할 계제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오히려 강해진다. 국가의 권한이 그만큼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난 상관없어. 난 땅 투자는 안 해. 난 땅은 없어. 난 집만 있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토지의 범주를 갖다가 그냥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걸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대지만 생각하시고 토지를 갖다 생각하시는 거는 착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는 지상권이 있고 토지, 대지권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상권과 대지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건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망각하고 계실 뿐이지, 토지 지분이 뭐 적게는 8평에서 15평, 20평 그렇게 아파트마다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라는 부분이 아파트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토지의 공공성이라고 지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요, 좀 더 토지 공개념? 글쎄요, 이걸 갖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보신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매우 강화된 거예요. 합리적 사용,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아니야, 난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있어, 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해. 차기 정권은요, 차차기 정권은요,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가 권력은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더 깊숙이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도 이거에 대해서 유연 소지를 갖다 가르칠 수가 없게 돼요. 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대전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거. 토지가 나대지로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주택도 포함됩니다. 자, 이런 범위를 갖다가 함께 생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의 토지 개입에 대한 권력이 상당히 막강해진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규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하다못해 지금 현재 전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말씀드렸는데 조례도 있어요. 지자체장이 조례를 갖다가 선포합니다. 조례라는 것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지자체장도 이 헌법에 근거해서 주택을 갖다가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더욱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단순하게 토지로만 국한돼서 사용할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서 지금 뭐 재건축에서 초과이익 환수 관련돼서 이게 유연이냐 아니냐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조항 하나로 모두 다 박살이 납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난 현 정부를 믿기 때문에 이 헌법에 대해서도 난 그냥 막연하게 좋아, 뭐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요, 현 정부가 지나고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과세에 대해서, 토지 관련돼서, 주택 관련돼서 과세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권력이 막강해진다 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물론 저는 이 헌법 관련돼서 이번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이걸 개헌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원인은 앞으로 이 카페에서는 좀 밝혀놓은 바 있지만 뭐 여기서까지는 그 부분 얘기하지 않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토지 공개념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128조, 제128조 2항 헌법에 새로 생기는 거, 국가는 토지의 뭐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보다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지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 이전이죠. 수도를 갖다가 지난 참여정부 때 수도를 갖다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헌법에서 불합치한다는 이유로 그 수도를 갖다가 세종시로 이전시키려는 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죠. 그래서 행정도시로 해서 뭐 과천 정부청사를 갖다 전부 다 세종시로 이전시켜 버렸는데요. 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방송에서, 오늘 방송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차기 방송에서 수도가 이전된다면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과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게 수도가 이전된다면 무엇이 변화될 것인지 팩트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 단지 그냥 단순하게 과천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갔어요. 이게 서울시 부동산 시장, 경기도 인접, 그러니까 서울 인접 경기도 주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다음 방송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는 상식을 갖다가 훨씬 더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방송이 될 겁니다. 사실 이번 방송은 다음 차기 방송을 위한 예고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기 방송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헌법이 개정된다면, 수도가 이전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